저는 지금 현재 한국금융 ICT 융합학교의 회장을 맡고 있는 오정근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해야만이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그 취지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한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열풍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2009년도에 비트코인 출시된 이후에 이것이 과연 화폐인지 또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인지 관망을 하다가 2016년, 17년에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이것이 민간화폐 또는 금융상품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또 속속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법들이 입법화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것이 중요한 최소한 금융상품으로 또는 민간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작년 말에 투자 열풍이 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암호화폐를 구입했는데 이거는 이제 순전히 제가 투자용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용으로 조금 소량을 제가 구입했습니다. 지금 이제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는 달리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와는 달리 민간이 발행하기 때문에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암호화폐 발행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사기성 코인도 발행한다든지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투자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라 그러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환의 기능, 그 다음에 가치 저장의 기능, 그 다음에 가치 척도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2017년도에 가격이 폭등했다 폭락하면서 과연 가치 저장의 기능이 있느냐는 데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은 저는 2017년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그동안에 너무 관망하다가 급등하는 그런 일종의 추세를 보였고요. 그러나 그걸 제외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가치 저장의 기능도 있고, 예컨대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 이미 교환의 척도, 교환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화폐로서의 기능을 이미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 인류는 이제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그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에 위기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이미 너무 호황을 보여서 완전 고용 상태보다 더 높은 그런 상태로, 과열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고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지난 몇 년간 약 4조 달러 정도 불렸던 많은 돈들이 거의 절반 정도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 유입이 됐는데 이런 유입됐던 돈들이 유출되면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2008년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거론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3의 통화가 거론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암호화폐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암호화폐라는 것이 등장했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올 가능성이 상당히 온다 그러면 아마도 이 암호화폐의 유용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커다란 논쟁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다시 오게 되면은 많은 국제금융학자들이 결국은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미국의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기축통화보다는 민간이 발행하는 민간통화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쟁이 크게 부상할 것이고, 사실 이런 논쟁은 과거에 1945년에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으로 가기 전에 영국의 케인즈와 미국의 화이트라는 재무차관이 협상해서 어느 한 나라의 기축통화만은 가지고는 안 된다는 논쟁이 붙었었고요. 이제는 암호화폐란 것이 또 등장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는 암호화폐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US 달러라는 것은 이제 미국이 발행하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기축통화죠. 근데 저 생각으로는 저는 약간 케인즈의 사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거든. 이미 그때부터 어느 한 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면은 그 나라 통화를 흡수할 때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동성이 없어서 위기가 오고, 또 너무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또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고 과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그 기축통화국의 통화 정책에 좌지우지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한 나라의 비단 US 달러뿐만 아니라 어느 한 나라의 통화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내년쯤에 이제 불어닥칠 것으로 생각하는 주요한 논쟁은 그러면은 US 달러를 에만 맡기지 않고 다른 제3의 기축통화를 전 세계가 통용할 수 있는 것을 발행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2009년부터 발행된 이 암호화폐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굉장한 논쟁이 2019년에 등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학교를 가기 전에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근무했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은 적은 수입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족이 가장 중요하죠. 가정생활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나 또 이제 경제학자로서는 항상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 거였는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으로서 이제 새로운 디지털 통화 금융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한국은 그동안 한 번도 금융의 중심지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 청년들이 굉장히 열정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또 한국이 또 IT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디지털 금융 시대에는 한국이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를 만들었는데 학교장으로서 열정을 다 바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마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일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느린 속도라든지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범용 지불행 통화라고 지불행 코인인 경우에는 내년에 예상되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이해서 상당히 그 마일의 중요성이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 마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지만은 비트코인과 같은 성격을 가지면서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극복한 코인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